안녕하십니까, 보험집현전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요즘 최대 이슈인 실손 5세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. 지금 기사를 가져왔어요. 저희가 2대12 기사를 좀 갖고 왔는데, 제목을 보시면 보험료 내리려 본인 부담 90%, 실손보험 개혁 후폭풍. 이 뜻이 뭐냐면, 요즘 금융위에서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, 요지는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90%까지 늘리겠다. 그리고 1, 2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재매입을 해서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태우겠다. 이 부분이 요즘 가장 이슈입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뉴스 뜨는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편하게 보험 현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전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로 도수치료 관련돼 있는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도수치료가 저희도 그 보상 실무를 할 때 사실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계속 심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었죠. 맞아요.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1, 2세대는 사실상 이 한도가 없다 보니까 청구가 많아지면 현장 심사도 하게 되고,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가하는 등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3세대, 4세대 실손은 그 한도를 좀 정해놨죠. 한도와 횟수 제한을 정해놨습니다. 이 도수치료, 흔히 가장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맞닥뜨리게 되는 비급여 치료들인데, 뭐 체해충격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. 근데 이 치료들이 대부분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치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손보험에 있어서 이 손해율, 즉 받는 보험료 대비 이제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한 비율이 손해율인데, 이 손해율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실손이 손해율 때문에 사실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던 거죠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, 우선은 보험사 측은 이 상품을 만들 때 위험 요율을 통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미래적인 인식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불러온 것 같고,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리 목적으로 좀 과잉되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보험 재정 상태가 정상이 아니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음으로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 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재매입 관련된 부분이에요. 맞습니다. 제가 이거를 진짜 기사랑 이 내용들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, 1,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을 보상금을 주고 해지하게 만든다라는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. 그렇죠? 이 1,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태우면서 특별 지원금 같은 거죠. 이런 것들을 지급함으로써 5세대 실손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. 이런 정책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현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현직자로서. 사실 저희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좀 어이가 없었어요.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기존 1, 2세대 가입자분들의 계약을 해지를 유도하는, 계약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이 방식이요, 정부가 이게 효과가 없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제 전환을 검토하겠다, 이런 말을 했어요. 이게 제일 어이없었던 측면입니다. 솔직히 이 보험회사와 고객님 간에, 당사자 간의 계약이잖아요. 엄연한 상법상 상거래 계약인데, 이거를 법 개정을 통해서 강제 전환을 유도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. 평양에서는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. 이미 옛날에 체결된 계약들을 현재 어떤 문제점 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주던, 아니면 법제화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,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이유는, 현직자로서 바라봤을 때 이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첫 번째를 우리 전희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. 예, 제가 첫 번째를 좀 말씀드리면, 우선 1, 2세대 가입자분들, 1, 2세대라고 하시면 100% 보상하는 상품이나 90% 보상하는 상품을 말합니다. 이 가입자분들은 현재 가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, 이 보험료를 내실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유지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. 왜냐면 1, 2세대 실손은 보험료 갱신율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보장 범위가 3세대와 4세대 실손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아무리 정부 또는 이런 언론에서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압박을 하더라도 저는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저도 이 부분은 동감하는 바이고요. 물론 보험을 좀 아시는 분들이나 실손 청구를 받아보신 분들은 1, 2세대도 저희가 장점만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?
당연히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 장단점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, 2세대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물론 저희가 나중에 실손에 대한 본 영상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들에서 장단점을 따져보더라도 1, 2세대를 일단 유지하시는 게 이득이다.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. 우리 시청자분들 실손은 절대 무적이 아닙니다. 오히려 내가 조금 아파봤거나 아니면 지금도 실손 청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실손이 무적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보험의 추가적인 가입에 대한 니즈도 더 훨씬 크시죠. 근데 실손을 아직까지 내가 청구할 일이 없어서 가지고만 있다거나 받아본 적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요, 난 지금 1, 2세대 있어도 이거 받는 것도 별로 없고 차라리 보험료라도 적게 낼래, 이러면서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실손은 세대를 떠나서 절대 무적이 아닌 게 면책기간, 보장 한도, 보장하지 않는 질병,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. 즉 어떤 경우에라도 100% 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실손은 없다라는 거. 그래서 특히나 보험 쪽에서 많이 다루는 3대 중대질환이라고 하는 암, 뇌혈관 질환,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질환이나 큰 상해사고 같은 것들을 또 대비하기 위한 뭐 수술비가 됐든 입원비 아니면 후유장애 같은 담보들을요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가입을 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. 저희가 앞서 말했던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쇼츠로도 준비한 영상이 채널에 있을 거예요. 그 부분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 저희가 다음에는 실손 세대별 비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험 지편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